심장 수술 후에 영양제 먹어도 될까요?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혹시 위험한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큰 수술 끝내고 나면요, 누구나 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잘 회복할 수 있을까? 몸에 좋다는 거 뭐라도 좀 챙겨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실제로 저희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들이에요. 기력이 너무 없는데 홍삼이라도 먹을까요? 오메가3가 심장에 좋다던데 챙겨 먹을까요? 아니면 아예 회복에 좋다는 한약을 쥐어 먹을까요? 다들 정말 간절한 마음에서 하시는 질문들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영양제 그 자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그 처방약이랑 영양제가 딱 만났을 때 그때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호작용,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어요. 바로 약물 상호작용 문제인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에이, 천연 성분인데 뭐 어때?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정말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위험만큼은 정말 꼭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출혈 위험이 확 올라간다는 겁니다. 심장 수술 후에는 피가 굳지 않게, 그러니까 혈전이 안 생기게 하려고 아스피린 같은 약을 꼭 드시잖아요? 근데 어떤 영양제들은 이 약의 효과를 막 부풀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안 먹고 심하면 몸속에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는 아주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약효가 그냥 막 제멋대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심장약은요, 정말 아주 조금의 용량 차이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보조식품 성분들이 이 약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하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분해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약효가 너무 세져서 부작용이 생기거나 반대로 너무 약해져서 약을 먹으나 마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또 무서운 건데요. 지금 먹는 게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데 싶어도요. 나중에 혹시 다른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간단한 치과 치료나 내시경을 할 때 그때 가서 갑자기 출혈 문제를 일으키거나 마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진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병원에 들고 오시는 바로 그 영양제들 하나씩 콕 집어서 뭐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예상하셨겠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죠. 우리 한국인에게는 거의 기력 회복의 아이콘이잖아요. 바로 홍삼. 과연 심장 수술 후에도 이 홍삼 괜찮을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명확하게 정리가 되죠. 우리는 기운 좀 나겠지 하고 기대를 하지만 현실에서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험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드시는 항혈소판제랑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네, 간단합니다. 회복 초기에는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드시고 싶다면 꼭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주자들입니다. 혈액순환에 좋다, 염증에 좋다 해서 많이들 찾으시는 은행, 마늘, 그리고 강황,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볼게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비슷한 위험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의료기관이죠. 메이오 클리닉에서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보충제들이 아스피린처럼 피를 묽게 하는 약이랑 같이 먹으면 출혈 위험을 상당히, 그러니까 아주 많이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드려야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잎 추출물, 이건 위험도가 높아서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이나 강황은요, 우리가 음식에 넣어서 양념으로 먹는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걸 고농축해서 만든 알약이나 캡슐 형태, 이건 피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농축된 형태를 조심하자. 자, 이제 심장 건강의 끝판왕처럼 알려진 오메가3 차례입니다. 이건 뭐 심장에 좋은 거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 표가 진짜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처방약, 아스피린이나 스타틴 같은 것들은요, 필수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바꿀 수 없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오메가3는요, 이건 조건부 선택지일 뿐이에요. 절대 처방약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출혈 위험을 더 높일 수도 있고요.
이 우선순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처방약이 왕이에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한약입니다. 한약은요, 지금까지 얘기한 영양제들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한약이 특히 더 조심스러울까요? 생각해보세요. 일반 영양제는 보통 캡슐 하나에 성분 하나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한약은 차원이 달라요. 한 첩의 약 안에는 수십 가지의 활성 성분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에 심장약이라는 아주 강력한 새 주의자가 딱 들어왔을 때 이 오케스트라가 갑자기 어떤 소리를 낼지, 어떤 불협화음을 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게다가 피를 잘 돌게 한다는 많은 약제들이 사실은 혈액 응고 시스템 자체에 영향을 주거든요. 결국 심장약과 한약을 같이 먹는다는 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거대한 미지의 영역에 그냥 발을 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마취과 학회에서는요, 그냥 일반적인 영양제도 수술하기 최소 2주 전에는 끊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분이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만들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한약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보다 훨씬 더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론만 알면 뭐 하겠어요? 실천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 안전 체크리스트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 앞으로 뭔가를 드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먹은 심장약 이름이 뭐더라? 그리고 이 영양제 성분은 뭐지? 아, 맞다. 나 아스피린 먹으니까 출혈 위험이 높지. 혹시 요즘 멍이 좀 잘 드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혹시 그냥 천연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수술 후에 성공적으로 회복하는 건요, 어떤 신비한 영양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튼튼하고 중요한 4개의 기둥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바로 이 4가지가 그 기둥입니다. 첫째, 의사가 처방한 약을 빼먹지 않고 잘 챙겨 먹는 것. 둘째, 심장에 좋은 건강한 식단. 셋째, 꾸준한 심장 재활 운동. 그리고 마지막, 금연. 이것들이야말로 과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회복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계획은 마트나 약국 선반에 있는 영양제 병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주치의의 처방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 드시기 전에는요, 제발 항상 먼저 물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소중한 심장을 지키는 가장 쉽고 현명한 방법입니다.